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보통의 가족입니다. 보통의 가족은 허진호 감독의 신작입니다. 허진호 감독은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등의 영화로 유명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덕혜옹주와 천문을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걸작이라고 불리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을 간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허나 천문은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예전 기억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깔끔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천문 다음으로 나온 영화가 보통의 가족입니다. 보통의 가족은 원작 소설 더 디너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3개의 영화가 이미 있습니다. 나머지를 못 봤지만 제가 본 보통의 가족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양재규는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작중 배경이 현대이므로 소아외과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들은 더 이상 소아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규는 의사라는 사명감이 남들보다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주듯이 형제 재환과의 대화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나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인 시호에게도 정직과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덕 기준이 높은 인물이 아들의 폭력 사건을 만나면서 변모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재환이 고개를 먹자며 상골 같은 것으로 본인이 불러냈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과 형의 딸이 어느 한 노숙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재규는 분노합니다. 자신의 아들은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아무리 보아도 뉴스에서 나온 폭행범과 아들의 옷차림은 같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입장에서도 한 사람을 때려서 중환자실로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느낀 채 아들을 경찰서에 자수시키려고 코앞까지 가지만 결국 경찰서에는 보내지 못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인물이 아들의 범죄를 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본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고민에 빠진 재규는 재환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양재환은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꽤 부유해 보이는 집안이 있고 이모님도 있고 재혼한 젊은 아내 지수와 혜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어서 돈이 되는 건은 모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맡은 건은 어느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을 살인사건을 덮는 일이죠. 사건의 진실과는 다른 법의 해석을 내리며 판결을 이어갑니다. 재환은 재규와는 상반될 인물입니다. 그에게 직업윤리, 도덕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 따졌다면 그가 그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재환은 속물적이고 논리적이며 냉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딸이 친구의 일이라며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윤은 자기 나름대로 돌려서 잘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의 동생에게 전하고 본인은 혜윤의 죄를 덮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재환은 범죄자의 부모의 지위가 크게 실추한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내 새끼도 지키고 본인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는 유일한 목격자인 노숙자가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죽길 바라는 것이죠. 재규와 다시 만난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사람을 죽일 때까지 패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으니 자수를 시키자는 재규. 내 아들은 절대 안 된다며 역정을 내는 영경.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최선의 선택을 하는 재환. 이 세 사람의 의견 대립은 노숙자의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노숙자가 사망하면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영경은 재규와 결혼하여 슬아의 아들인 시호를 두고 있습니다. 영경은 아들을 전적으로 믿는 강한 모성애를 가진 인물입니다. 아들이 철없이 빨랫바구니에 던져놓은 그 후드집업에 핏자국을 발견하고 그 핏자국을 지우는 사람이죠. 또한 그녀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세계 곳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다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번역가 일을 하면서도 가사도 해내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강한 모성애로 무조건적
무조건적으로 아들의 편에 서는 인물입니다. 도덕과 법, 윤리 이딴 것보다는 아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반에 남편과 갈등을 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재환의 두 번째 아내인 지수를 대놓고 무시하며 갈등의 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노숙자가 죽기만을 바라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착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것으로 속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녀는 그녀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아들이 부합함으로 아들의 편을 전형적으로 믿는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인물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들 중 유일하게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요. 혜윤과 시호는 사건을 벌리는 인물입니다. 초반부터 은은하게 느껴지는 폭력의 향이 솔솔 납니다. 이 두 인물은 어른들을 속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보기에는 평범한 아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폭력에 절여져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윤리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전형적인 아이들입니다. 고3, 고2라는 나이를 미루어 봤을 때도 이상하리 만치 도덕성과 윤리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유는 부모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혜윤과 같은 경우는 친모가 죽자 아빠는 동생에게 자신을 맡겨버렸고 새엄마와 함께 돌아왔죠. 예의 없게 행동해도 아빠는 그저 봐줍니다. 또 자신은 인류 해외대학에 지원할 만큼 지성을 키웠죠. 물론 그 지성을 키운 배경이 빵빵한 부모 덕택인 것은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혜윤이 그런 걸 신경을 쓸까요? 혜윤은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자신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혜윤입니다. 반면 시호는 고2로 혜윤보다 한 살 어립니다. 더 미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혜윤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에 시달리는 평범한 청소년입니다. 혜윤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죠. 이는 집안 차이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둘이 부모님의 식사 약속, 즉 첫 번째 식사 약속 때 파티에 같이 가고 시호는 거기서 술에 취하게 됩니다. 이 둘은 돌아오는 굴다리 밑에서 노숙자들을 폭행합니다. 쓰러진 노숙자를 잔인하게 팼죠. 그 과정을 혜윤은 영상으로 찍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은 CCTV로 찍혔고 뉴스를 타자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알게 되는 인물은 영화상으로는 영경입니다. 영경은 아들을 추궁하게 되고 시호가 아니라고 하자 아님을 믿고 증거를 은폐합니다. 혜윤은 재환에게 애둘러 밝히고 재환은 혜윤이 그날에 입었던 옷을 태웁니다.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것은 재규입니다. 재규가 시호를 데리고 경찰서에 간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아이들도 사람을 빈사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죄의식하고 같을까요? 영화는 철저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시우는 아빠를 속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실수였다. 그렇게 세게 차지도 않았다. 무서웠다. 봉사를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아빠와 같은 의사가 되겠다. 등등 재규가 듣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 알맞은 말을 뱉으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재규는 자기 자식이 뉘우치는 것 같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믿어주고 아들의 편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선에 위치해 있던 재규의 타락인 것이죠. 하지만 혜윤의 태도에 재환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마냥 딸 편이었던 재환은 아이들보다도 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노숙자가 죽게 되자 혼자서 빈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빈소 앞에 있는 노모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며 돈을 쑤셔 넣으며 속죄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딸 편이었죠. 정확히는 딸은 물론이고 본인의 커리어도 생각한 계산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아기, 즉 지수와 자신 사이에서 낳은 아기와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재환이 무조건적으로 딸을 믿고 편이 돼준 이유는 자신의 딸이 자신과 같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 아님을 보였을 때도 예를 들어서 작중에서 노숙자의 장례식에 있는 재환에게 혜윤이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재학을 합격했다고 신나하는 모습. 이 모습에 재환은 그 노숙자가 죽었다고 혜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혜윤은 의아해하며 그러면 잘 된 일 아니냐고 반문을 합니다. 또한 차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혜윤은 죄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재환은 알게 됩니다. 그래도 재환은 고민했습니다. 허나 어른들이 빠지고 아이들만 있는 공간에서 보인 추악하고 잔인한 상정에 재환은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자주시키자고요.
아이들이 있는 방에는 혜윤, 시호, 그리고 지수가 낳은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지수는 혜윤에게 그렇게 모성애를 느끼진 않지만 자신의 아이에게는 진한 모성애를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혜윤을 무서워했죠. 아마도 자신의 아이가 그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불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어른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신분이 낮아 보이고 어려 보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수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녀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이 둘뿐일 것입니다. 아마도 지수는 고민하는 재환에게 아이들을 자수시키지 않은 쪽으로 설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식사 자리에서 재환이 그것을 동생 부부에게 선포하고 극심한 갈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재환의 결정에서 세 번째 식사 자리는 난장판이 되고 끝까지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재규의 외침으로 동생 부부는 먼저 나서게 됩니다. 그 뒤로 형 부부가 나오게 되고 지수는 핸드폰을 놓고 나와 다시 찾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재규가 재환을 차로 쳐서 재환은 아마도 죽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쓰러져 있는 재환을 지수가 붙들고 울부짖음으로써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는 세 번의 식사 장면을 통해서 두 개의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첫 번째 식사 장면은 양씨 형제의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논의로 모였습니다. 이때 두 형제의 제비를 보여주고 그들의 아내의 계급과 차이, 갈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식사 장면은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지수는 떨어져 나가고 셋이서 논의를 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인 재규와 실리적인 재환, 아들을 향한 잘못된 모성애가 끌어넘치는 영경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는 입장이 반대가 된 재규와 재환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며 엔딩을 파국의 기초를 닦습니다. 따라서 저는 영화 속에서 식사 장면을 주의 깊게 보면서 점점 형태가 바뀌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가족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제목에서는 가족 앞에 보통의 라는 단어를 붙었습니다. 보통의 가족이란 다들 이런 비극 하나쯤은 품고 사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인물들의 심리가 보편적이고 이 보편함을 만나서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도라고 봅니다. 뒤틀리거나 직선적이거나 순수한 악이거나 하는 또는 정반대로 바뀌기도 하는 심리가 보편적이고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체적인 인물들 양재규, 양재환, 이영경, 양혜용과 양시호, 지수까지 모든 인물들의 관계성과 심리가 일품인 영화였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열연도 이 영화를 좋게 만드는데 한몫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성을 살펴보며 점점 영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벗어나는 영화가 아니어서 후반부의 반전이라고 여기는 부분은 저한테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원작의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원작을 읽고 리뷰하면 좋겠지만 저에게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영화는 좋았고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보통의 가족에 대한 한 줄 평은 가족이 잔잔해 보이는 이유는 수많은 술수가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잠점수는 10잔 중 6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